소백은 일부러 죽은 신용을 한 후 재빠르게 제나라로 돌아가 군주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황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양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춘추오패라는 말을 많이 접합니다. 춘추오패는 춘추시대 5명의 패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패자는 제후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왕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천자를 왕이라고 불렀고 오랫동안 덕치를 행했던 주나라가 쇠퇴하자 왕을 대신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제후들이 출현했는데 그들이 바로 패자입니다. 그럼 춘추오패는 누구를 말할까요? 제일 먼저 오패를 말한 사람은 전국시대에 살았던 순자입니다. 순자는 자신이 저술한 순자 왕패편에서 왕자와 패자, 망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의로움이 행해지면 왕자가 되고 신용이 알려지면 패자가 되고 권모술수가 행해지면 망자가 된다. 이 세 가지는 지혜로운 임금이라면 삼가 가려야 할 일이고 어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순자가 말한 왕자는 은나라 탕왕과 조나라 무왕입니다. 그들은 사방 백리밖에 안 되는 땅으로도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을 신하로 삼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순자는 패자의 특성을 나열한 후 오백, 즉 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두지 않고 숭고한 예의를 존중하지 않으며 문화와 도리를 기본 원리로 삼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따르게 하지 못하면서도 오직 나라를 부강하게 할 책략에만 마음을 쓰고 일이 힘든지 쉬운지만을 따지며 재물을 쌓는 일에만 힘쓰고 군비를 잘 갖추어 딱 들어맞도록 위아래가 서로 신임하여 온 천하에 그들을 감당할 만한 상대가 없게 한다. 그처럼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은 모두가 후미지고 외진 곳의 나라였으나 위세는 천하를 움직이고 그들의 강함은 중원의 나라들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로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임만 인정받아도 패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순자는 제황공, 진문공, 초장왕, 왕함녀, 호랑구천을 춘추오패라고 말했지만 오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송나라 양공, 진나라 목공, 오왕부차를 후보에 넣기도 하는데 춘추오패는 천자가 부여한 공식 직함도 아니었고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실 오패는 형식적인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옛날에 삼황오제가 있었으므로 삼왕에 맞추어 오패를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추오패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조나라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춘추오패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먼저 제나라 황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모가 강태공 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제나라의 시조는 유명한 강태공입니다. 사기 제태공 세가에 따르면 강태공이 죽은 후 제나라는 6대 군주 호공 때 수도를 영구에서 박고로 옮겼고 형 호공을 시해하고 자리에 오른 흥공 때에는 다시 박고에서 임치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춘추의 기록이 시작된 노나라 응공 원년, 즉 기원전 722년 당시 제나라 군주는 13대 희공입니다. 희공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겠지만 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태자 제야, 딸 문강, 애강, 숙강, 아들 규와 소백입니다. 소백은 훗날 황공이 되고 딸들은 모두 노나라 군주에게 시집갔습니다. 희공 19년인 기원전 712년에는 노나라 황공이 그 형 응공을 시해하고 스스로 자리에 올랐고 그로부터 6년 후에는 북쪽 이민족인 부경이 제나라를 침략하자 희공은 정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나라 장공이 태자를 보내 제나라를 구하니 희공은 감사의 표시로
태자에게 딸 문강을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 정나라 태자는 과분하다며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문강은 노나라 황공에게 시집 갔는데 그녀가 훗날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이복 오빠인 태자 제아와 정을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99년 희공은 친동생 이중년이 죽자 조카 무지를 아껴 태자에 버금가는 녹봉과 의복을 주게 했습니다. 무지를 공손무지라고도 합니다. 다음 해에 희공이 죽고 태자 제아가 뒤를 이었는데 그가 문제인물 양공입니다. 양공은 태자로 있을 때 사촌 동생 무지와 다툰 적이 있었으므로 군주 자리에 오를 무렵 무지의 녹봉과 의복을 없애버렸고 그 때문에 무지는 원한을 품었습니다. 양공 4년인 기원전 694년 노나라 황공이 부인 문강과 함께 제나라에 오자 양공과 문강은 다시 정을 통했습니다. 노 황공이 이것을 눈치채고 문강에게 화를 내니 문강은 오빠인 양공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양공은 노 황공과 함께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힘이 장사인 팽생에게 그를 끌어내어 죽이게 했고 노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문제 삼자 양공은 팽생을 죽여 노나라에 서가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기원전 686년 양공이 사냥을 나갔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팽생이라고 외치니 양공은 화를 내며 멧돼지를 활로 쏘았고 멧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자 양공은 두려워하며 수레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신발도 잃었습니다. 평소 양공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사촌 동생 무지와 신하들은 양공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을 습격하여 양공을 시해했습니다. 공손무지는 스스로 자리에 올라 제나라 임금이 되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원한을 품은 대부에게 피살되었습니다. 한편 양공의 배달한 동생들은 양공이 근친상간하고 매부인 노나라 황공을 죽이는 등 폐륜을 저지르자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 외국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공자 소백의 사부인 포수관은 전나라의 변란을 예견하여 소백과 함께 그 나라에 가 있었고 공자 규의 사부로 있던 대부 관중과 소월도 난이 일어나자 규와 함께 노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관중과 포수관은 친구 사이로 관포지교의 주인공입니다. 무지가 죽은 후 후임 군주 세우는 일을 논의하던 제나라 조정 대신들은 먼저 그 나라에 가 있는 소백을 아무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이때 노나라 사람들도 무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공자규를 옹립하기 위해 손을 썼습니다. 관중을 보내 그 나라로 통하는 길을 막았고 마침 공자 소백과 마주친 관중은 소백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소백은 허리띠의 세 부분을 화살에 맞았으므로 일부러 죽은 신용을 한 후 재빠르게 제나라로 돌아가 군주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황공입니다. 그는 제나라 16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공자규를 지원하던 노나라는 제나라와 전쟁을 벌였는데 노나라가 패배하자 포수관은 노나라 장공에게 말했습니다. 공자규는 우리 군주의 육친이니 청컨대 군주가 그를 죽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중과 소홀은 우리 군주의 원수이니 청컨대 그들을 산채로 넘겨주어 우리 군주가 친히 그를 죽여 분을 풀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결국 노나라 사람들은 공자규를 죽였고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관중은 포수가에게 자신을 묶고 가도록 청했습니다. 관중을 데리고 제나라로 돌아온 포수가는 그를 풀어준 후 황공에게 말했습니다. 관이오의 정치적 재능이 제나라 상경인 고해보다 뛰어나니 그를 재상으로 발탁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이오는 관중의 본명입니다. 포수가의 건의로 황공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관중을 예우하고 대부로 등용하여 제나라의 정치를 맡겼습니다. 관중이 국정을 담당한 이후 제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야기가 길어지므로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그로부터 약 170여 년 후 노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논어 헌문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로가 물었다. 환공이 공자규를 죽이자 소홀은 죽었는데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관중은 어질지 못하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환공이 제후들을 여러 차례 규합할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었다. 이것이 관중의 어짐이다. 이것이 관중의 어짐이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공과 공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공이 말했다.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황공이 공자규를 죽였는데 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황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이 황공을 도와 제후의 패자가 되고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잊고 있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풀어헤 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게 되었을 것이다. 어찌 보통 사람들이 작은 신의를 위해 도랑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해야 하겠느냐? 자로와 자공이 같은 주제로 질문한 것으로 보아 이 대화는 공자의 역사 강의, 즉 춘추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자로와 자공은 공자규가 항공에 의해 피살되었을 때 신하이자 사부였던 소홀과 관중도 따라 죽었어야 했지만 소홀과 달리 관중은 죽지 않았으므로 어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평소 공자가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살신성인을 강조했으므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스승 공자는 관중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어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중이 제나라 항공을 도와 제후들의 으뜸이 되게 했고 시인으로서 사람을 복종하게 하여 힘이 있음에도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나라를 높이고 이민족의 침략을 물리쳐 천하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자의 표현처럼 황공이 여러 차례 제후들을 규합했고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하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그가 패자였다는 증거입니다. 제나라 황공이 즉위하여 관중을 등용한 해가 기원전 685년이며 관중이 사망한 해는 기원전 645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기원전 643년에 황공이 사망했으니 황공과 관중은 40년간 동고동락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제나라 황공의 폐업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